요즘 아이들이 빨리 크고는 있지만 결국에 많이 크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안녕하세요. 우리 아이 성장 좋지 삼성 쑥쑥 성장 클리닉 원장 박성원입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들이 왜 이렇게 빨리 자라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저도 소아청소년과 의사로서 이제 2003년부터 제가 소아청소년과 의사였거든요. 전공의 시절까지 하면 그러면 벌써 20년이 넘은 것 같고요. 이렇게 아이들을 계속 20년 이상 접하면서 느끼는 거는 아이들의 사춘기나 성장이 매우 빨라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가장 큰 원인은 생활 패턴의 변화인 것 같아요. 사회가 계속 빠르게 바뀌고 있고 또 환경 호르몬의 영향도 많아지고 있고, 대학병원 의사로서 일을 할 때 성조수증 친구들이 많이 늘었다고 생각한 순간이 2번 있었어요. 우리나라의 미세먼지가 갑자기 확 많아졌을 때, 미세먼지가 증가하면서 아이들의 성조숙증이 많아졌고 또 진단되는 연령대가 어려졌다, 이런 생각을 진료실에서 체감을 했는데, 실제로 소아내분비학회에서 미세먼지 안에 있는 환경 호르몬들 때문에 아이들의 성조숙증이 좀 유발되는 것 같다라는 논문들이 나오게 됐고, 또 한 번은 코로나 때 아이들이 집에만 있고 활동량이 적다 보니까 비만한 아이들이 늘었단 말이에요. 비만에 의해서 성조숙증이 유발될 수 있는데, 그때 또 성조숙증 친구들이 많이 늘었던 것 같아요. 성조숙증이 많아진 거를 체감할 수 있는 게 여자아이들은 초경 연령이고, 우리 여자아이들의 초경 연령을 보면요, 저희 때는 아무래도 초경 연령이 통계적으로 봤을 때 14세 몇 개월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평균 연령대였고, 저 때를 생각만 해봐도 6학년 때 이제 키가 크고 이미 초경을 했던 성숙한 친구들이 있었지만 한 반에 한 명 정도 있을까 말까. 그때 한 반은 60명이 넘었어요. 제가 전학을 가서 제가 67번이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요즘은 6학년 교실에 초경을 이미 한 친구들이 많아졌어요. 최근에 이제 통계에 의하면 초경 연령이 평균 11세 후반으로 내려왔다라는 보고들도 있어요. 근데 사실 어머니들이 진료실에 오셔서 요즘 아이들은 초경을 언제 하나요? 언제 하는 게 정상인가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하셨을 때, 아직은 초경의 평균 연령은 만 12세 4개월 근방이에요. 평균적으로는 그래도 만 12세가 넘어서 하거든요. 실제 조기 초경은 만 10살 이전으로 보곤 있지만, 체감상 5학년 생일 전에 초경을 하는 거는 좀 빠르기도 하고,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그리고 키로 봤을 때도 좀 빠른 경향이 있어요. 사실 이런 이상적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아이의 성장에 있어서는 만 11살 이후에 가슴 발달이 있으면 추후의 키 성장이나 초경 연령에 있어서 조금 더 이상적일 것 같아요. 이미 키가 초경 전에 150 중반 이상이다,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유전적으로 큰 친구들, 일반적으로 160 근방까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친구들은 초경이 조금 빨라도 키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있는 입장이 되거든요. 초경할 때 연령도 중요하고 그 당시에 키도 중요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초경이라는 결정적인 불편함이 없잖아요. 고환이 커지는 걸 신호로 해서 사춘기가 시작을 하는데,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들이 그거를 인지하시기가 어렵죠. 아이들이 샤워하고 옷 입고 나오고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 변성기라든지, 방문을 열었는데 방문 냄새가 달라졌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데리고 오셔서 아이의 성장이 연령에 맞게 되고 있는지, 연령에 맞게 되지 않아도 빨리 많이 크면 괜찮은데, 빨리 큰다는 게 많이 큰다는 걸 의미하지 않아요. 제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서 일을 할 때 키가 작아서 오는 친구들이 더 많았어요. 아이들이 빠르게 크는 것보다는 좀 천천히 크는 게 더 걱정이셨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반대로 아이들이 너무 빨리 커서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가슴 발달이 빠르거나 아니면 머리 냄새가 빨리 나거나, 그래서 빨리 크고 빨리 멎을까 봐 걱정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지금 엄마 아버지 세대랑 우리 아이들의 세대는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생활 환경이 급변했단 말이에요. 엄마 아버지 시대에는 사당오락이라는 말이 있었던 시절이잖아요. 잠도 적게 자고 이런 친구들도 많았지만, 그래도 평상시의 생활 패턴이 지금 같지 않았단 말이에요. 최소한 어렸을 때는 들로 산으로 많이 뛰어다닐 수 있었단 말이에요. 들판에 있는 명화주를 따서 아이들이랑 끓여서 먹었던 시절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아이들이 뛰어놀 것도 부족하고 뛰어노는 것도 학원을 다녀야 되는 시대가 됐어요. 외래에서 죄송스럽지만 외주 주세요라고 표현을 해요. 아이들이 또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근처에 뭐 태권도 학원을 보내시거나 그래야 되는 환경이 됐어요. 저학년까지는 이렇게 운동을 보낼 수 있는데요. 3, 4학년만 돼도 어머니들이 시간 없어요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데 안 돼요. 시간을 내셔야 돼요 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실제로 저는 저희 아이들 중고등학교 때도 운동 하나는 꼭 보냈어요. 매일 가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갈 수 있을 때 꼭 가도록 했거든요. 요즘 최대 저의 그 목표는 요 방학이 끝나기 전에 새벽 러닝을 저희 아들과 함께 하는 건데, 새벽 러닝은 아직 못했지만 헬스장 러닝은 같이 했습니다. 요즘은 홈트 영상들도 많이 올라오거든요. 하나만 하지 않고 여러 번 기분에 따라 고르셔서 하는 것도 방법이거든요. 환경 자체가 이전과 많이 달라졌고 그랬기 때문에 유전키만큼 따라 크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떤 치료를 먼저 생각하시기보다는 생활 환경을 조절을 해주셔야죠. 그래서 인스턴트보다는 엄마가 해주시는 집밥, 현실적으로 많이 배달시켜서 먹고 또 이제 반찬 가게에서 사다 먹어야 되고 해요. 뜨거운 음식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많이 용기 가져가서 덜어오시잖아요. 일회용기를 조금 줄이려는 노력을 많이 해주시고, 저는 좀 현실적으로 생각할 때는요, 음료수는 최대한 먹지 말라요. 끊으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학교에서 나오는 급식에 나오는 거는 그래도 눈치 보지 말고 먹어라. 내 돈으로 사 먹는 음료수는 먹지 말자. 저는 되도록이면 저지방 흰우유, 하지만 난 저지방 흰우유는 도저히 못 먹겠다 라고 하면은 흰우유까지는 괜찮지만 다른 음료는 먹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녹차, 홍차, 커피, 아이들 안 됩니다. 더 이상 묻지 마세요. 물과 흰우유 외에 물 종류는 음료수 안 돼요. 제가 진료실에서 음료수를 끊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어머니들의 바람이 점점 커지시죠. 아이스크림은요? 뭐 과자는요? 젤리는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현실적으로 애들이 아이스크림, 젤리, 과자까지 다 뺏어버리면 삶의 재미가 없지 않을까요? 그런 것들은 횟수를 줄이자 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신선한 과일, 야채, 그리고 이런 구황작물,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간식을 이렇게 매번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오셔서 진료를 보실 때 요즘 아이들이 너무 크다, 다 큰데 우리 아이만 작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2007년에 한 번, 2017년에 한 번 소아내분비 학회에서 대한민국 아이들 이제 성장 곡선을 만들었거든요. 그 평균 곡선에서 보면 아이들의 평균 키는 거의 비슷해요. 제가 소수점까지 사실은 명확하게 기억 못하지만 174대에서 조금 올라간 거고요. 평균 키가. 여자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160대에서 조금 올라갔어요. 1cm가 차이가 안 나요. 평균 키 커진 게. 그 평균 키는 비슷하지만 맨 밑에 3%의 키가 조금 달라졌어요. 많이 작은 애들이 조금 적어졌고요. 조금 더 큰 애들이 약간 많아졌고요. 근데 평균 키는 비슷하단 말이에요. 요즘 아이들이 빨리 크고는 있지만 그래서 결국에 많이 크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빨리 크면서 많이 크고 싶다면 우리 아이의 사춘기가 언제 왔는지, 그리고 정상 패턴을 가고 있는지, 이런 거를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주변에 너무 많이 신경 쓰지 마시고 내 성장에 맞게, 내 유전에 맞게 최소한 손해보지 않고 잘 크고 있는지, 그거를 항상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키도 너무 경쟁적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